제가 그동안 수많은 부업들을 해봤지만 재능 없이 순수하게 노력만으로 월 500만 원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플랫폼은 여전히 블로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블로그로 직장인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보고 지금도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앞으로도 몇 년간은 블로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유의미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을 것 같아요. 블로그로 유의미한 돈을 번다는 건 재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법을 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개고생만 하게 되는 곳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제가 오늘 총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는 블로그 수익화의 현실과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노력만으로 블로그를 키워서 돈을 번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건지부터 정해야 가장 빠르게 돈이 벌리고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키울 때부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계정이 커지고 돈이 벌리더라고요. 어쨌든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 첫 번째는요, 협찬을 받아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뷰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찬을 받는다라는 건 브랜드한테 옷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위권 블로거들한테는 현금까지 주는데요. 이 돈을 보통 원고료라고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몇십만 원짜리 옷을 받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원고료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많이 받으면 30만 원도 넘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상위권 블로거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위 5% 안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위 0.1%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까요. 어쨌든 협찬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패션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써주고 돈을 법니다. 패션과 같은 주제는요, 얼굴을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얼굴 노출하는 게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좀 감각적으로 잘 찍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실물에 자신이 없더라도 포토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한다거나 그러면은요, 패션이나 뷰티 블로거 충분히 도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1등급, 2등급 같이 정해져 있는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로거들과의 상대적인 경쟁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블로거들 중에서 와 진짜 미쳤다 싶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거나 연예인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블로그는요, 그냥 일반인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블로그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일단 얼굴 노출하는 게 상관이 없으면 시작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협찬을 받고 싶다면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품도 뿌리고 돈까지 주기 때문에 광고비를 엄청나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구매 전환이 되는 곳에 협찬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광고비를 쓴 만큼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검색량이 많은 주제가 보통 협찬을 많이 뿌리고, 또 블로거 입장에서도 그런 주제를 운영해야 협찬 받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션과 뷰티는 당연히 협찬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경제, IT, 여행 쪽도 은근히 협찬이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 들어서 경제 블로그를 운영해볼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추운 날에 나가서 반팔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반대로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패딩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제가 하는 주제가 누군가한테는 꿀 빠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로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제 블로그는요, 그냥 집 안에서 글만 써주는데도 저랑 비슷하게 돈을 벌어가니까 그거 듣고 진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요, 경제 블로그 한번 운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협찬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협찬이 잘 들어오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중에서도 협찬이 잘 들어오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주제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돈 버는 법 두 번째는 애드포스트로 돈을 버는 법도 있어요. 평소에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최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다 싶으면요, 애드포스트로 돈을 벌어봐도 좋은데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습니다. 네이버 홈에 걸리거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 알고 빠르게 글을 써줘야 되는데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글을 진짜 수십 개씩 쓰더라고요. 요즘은 또 AI가 발달하면서 블로그 자동화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네이버도 바보가 아니니까 100% AI가 쓰는 글들은 블로그 작품질이 되거나 블로그 지수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AI를 쓰더라도 복붙은 절대 하지 말고요. 그냥 참고만 해서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잖아요. 밑그림이 그려진 그림에 색칠을 하는 건 쉽지만 아예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머리 아프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이나 내 말투대로 바꿔서 글을 써주는 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 원고도 작성하거든요. 나중에는 챗GPT를 사용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애드포스트로 돈을 벌려면요 매일 글을 수십 개씩 써야 되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글을 써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몇 달 전만 해도 애드포스트를 노리고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 정보 같은 글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제가 이때 하루에 글을 6개씩 써봤는데 한 달 기준으로 애드포스트가 대략 50만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글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렸으니까 따져보면은 애드포스트로 시급 정도 돈이 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만약에 연예인 포스팅을 할 때는요 사진은 보통 인스타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오고요. 아이템에 대한 그 정보는 다른 블로거 분들이 쓰는 글을 참고해서 제 말투대로 바꿔서 씁니다. 이제 연예인 사진을 어떻게 보면은 무단으로 캡처해서 쓰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웬만하면 칭찬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소속사 측이나 브랜드 측에서 그냥 냅두죠. 근데 이게 100% 안전하다 또 이거는 아니어서요.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나 유명인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왔다면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글을 쓰는 게 안전하겠지만요. 그리고 블로그로 돈을 버는 법 세 번째는요 제휴 마케팅입니다. 예전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어서 돈을 버는 게 진짜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잘못 올리면 블로그 자체가 나락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고 우회해서 링크를 올리는 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이버 QR코드 생성기에 링크를 입력하고 거기에 나오는 단축 URL을 이용하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말고도 요즘 젊은 분들은 무신사로 옷 많이 사시죠. 제가 이전에 연예인 포스팅을 할 때 연예인이 입은 옷들 중에서 무신사에 팔고 있는 옷들은 링크를 같이 걸어놨거든요. 무신사도요 링크를 통해서 판매되는 옷은 일정 수수료를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무신사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아무나 못하고 무신사 큐레이터에 선정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많이 버는 사람은 이걸로만 월에 500만원 이상 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요 애드포스트도 노리면서 추가로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챙겨가는 케이스인 거죠. 쿠팡 파트너스는 보통 3% 이내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무신사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링크를 통해서 직접 판매가 되면 10%고 링크를 통해서 무신사에 들어왔지만 다른 상품을 구매하면 간접 판매 수수료로 2%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도요 글이 쌓이고 또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으면 이것 자체도 꽤 짭짤해요. 그리고 블로그로 돈 버는 법 네 번째는 체험단입니다. 블로그를 안 하는 사람도 체험단은 들어봤을 거예요. 체험단이 뭐냐면요 공짜로 음식이나 제품을 받고 그 대가로 블로그에 글을 써주는 건데 협찬이랑 다른 점은요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월에 수백만원 이상 돈을 세이브할 수는 없지만 잘만 활용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누구나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은 먹어야 되고 옷도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 같은데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 돈을 블로그 체험단으로 아껴서 아낀 돈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것도 체험단으로 돈을 벌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밖에서 외식만 하더라도 4만원에서 5만원 이상은 나오잖아요. 요즘 밖에서 밥 먹으면 물가가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블로그 글 쓰는데 대략 잡아서 30분이 걸린다고 치면 30분에 4만원에서 5만원 이상을 아끼니까 체험단은 요즘 시대에 안 하면은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물론 저는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데 체험단을 쓸 시간에 10만원 이상 받는 협찬을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대표적인 체험단 플랫폼은 레뷰, 강남 맛집, 리뷰플레이스, 리뷰노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블로그 초보들도 누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로 돈 버는 법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 블로그를 대리 운영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를 오랜 기간 운영해보고 그리고 블로그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봤던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전문직이나 가게 블로그를 대신해서 운영을 해주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 달에 몇 건 이상씩 써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5군데 정도 이상만 계약을 해도 한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블로그를 맡겨야 되는 이유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수익화의 핵심인데, 보통은 본인 블로그를 잘 키운 건 당연하고요, 그 고객들을 찾아가서 직접 영업을 띄워야 되거든요. 영업을 뜰 때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무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블로그 상위 노출에 자신이 있고 마케팅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블로그로 돈 버는 법 6번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브랜딩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보통 전문직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요, 블로그 방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명이 들어오더라도 진짜로 필요한 고객만 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한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은요,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경우예요. 보통 변호사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은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사람을 써서 블로그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실제로 블로그 하나 써주는데 10만원 받는다고 치면요, 글 하나 써서 고객 한 명 더 데려오면은 수십만원, 수백만원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게 누구한테는 돈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홍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게 블로그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SNS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로 돈 버는 법 7번째는요, 네이버 클립입니다. 요즘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조회수 수익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래서 네이버도 비슷하게 네이버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클립 자체 조회수만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클립에서 100만, 1000만 조회수가 나와도요, 클립 자체만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네이버 클립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걸 노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에 글이 어느 정도 있다면 블로그에 있는 내 광고들을 클릭하고 애드포스트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해서 나라는 사람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립 자체만으로 돈은 안 되지만 네이버 클립을 활용해서 나를 홍보하거나 내 블로그에 유입되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노리고 시간을 들여서 클립 영상을 따로 만드는 건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아서요, 평소에 릴스나 쇼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왕 영상 만들어 둔 김에 클립에도 올리면은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정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전에도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둔 영상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 출신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얼굴을 노출하는 게 상관이 없다 싶으면요, 협찬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제일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협찬을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경제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유료 구독해서 쓰면은 웬만한 최신 정보들은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경제 블로그 운영해보시면요,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의미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아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면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요,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요,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인플루언서만의 특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인플루언서가 빠르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굴 노출이 싫으신 분들은요, 질보다는 양으로 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애드포스트를 노리고 하루에 글 5개 이상씩 써보거나, 아니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건 체험단 전용 블로그를 키우는 건 시간을 들이는 것 대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체험단용 블로그는 꼭 만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하는 사람, 나머지 하나는 생산하는 사람. 적어도 돈을 벌고 싶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요, 콘텐츠든 제품이든 뭐든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한테 내가 뭐를 먼저 줘야지 좋아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게 나라는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지금은요, 생산자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유튜브도 첫 영상들에 비해서 많이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썸네일과 제목을 써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떤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잡혀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수익화 방법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면요,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하고 수정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요, 빠른 시간 내로 월 500만 원 벌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 방법들을 알고 블로그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누구나 다 월에 500만 원은 못 벌어요. 그렇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블로그로 딱 100만 원만 더 벌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블로그인데,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위 5% 안에 들어가게 됐고 진짜로 꽤 많은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블로거 10명, 100명 이상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